네, 오마이뉴스 연재기사 책마주 지난주 권수영 교수님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아동심리치료 전문가이자 위드 치료교육연구소의 최은정 대표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안양에 있는 위두유 치료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아이들 심리치료와 또 부모 양육 코칭, 이런 발달 평가 등을 하고 있는 대표 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잘 회복은 네. 되셨나요? 네, 잘 됐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먼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 그동안 제가 많은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특정한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는 글, 머리글에서 줄을 이렇게 많이 그어본 건 처음이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 머리글인데, 네.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네. 굉장히 이제 정독을 했었고요. 이 머리글 내용 중에서 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현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이 문장이 저는 많이 이제 와닿았는데, 음, 심리학에서도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데, 부모가 가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내 아이만의 아름다운 빛깔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음, 우리가 모든 부모님들께서 저 또한 부모이고요. 네, 아이들을 이제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데 우리가 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한 이 불안들, 높은 기대가 있을 만큼 불안한데 우리가 네, 그 먼 지점을 향해서 가다 보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떤 빛깔을 가진 존재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관찰하고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제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빛깔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냈을 때 먼 미래를 자꾸 생각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자기의 빛깔을 어떻게 내어가고 있구나라는 지점에서 아이를 관찰하게 되니까 네. 더 아름다운 것들이 좀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내내 든 생각이 이거 혹시 박사학위 논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박사학위 논문은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예. 네. 예, 또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육아는 과학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멋진 표현이신데요. 음. 워낙에 뭐 여기에 보면 그래프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굉장히 네. 체계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기질을 이렇게 연구해서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네. 박사학위 논문은 아니시군요. 전 네. 그런 줄. 제가 그 18페이지에 있는 그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 건데, 아, 네. 여기 보면 기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냇가에 돌을 쌓아 댐을 만들면 물을 고이게 할 수는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성질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들을 차곡차곡 쌓으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물길을 만들 수 있듯 부모나 교사가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양육한다면 아이에게 좋은 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이의 기질을 파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 이 책을 부모님들이 꼭 읽어야 하는 그 이유가 너무 명백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예, 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글솜씨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네. 이거 여쭤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네. 대표님이 직접 쓰신 문장인지 아니면 출판사에서 좀 손을 봐주신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전반적인 책 모든 내용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제가 썼지만 이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네, 이 지금 소울하우스의 대표님께서 네. 제 글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아, 독자에게 편안하게 되도록 어떤 음, 구성과 편집 면에서 많이 애써 주셨어요. 아,
네. 예, 이해가 갑니다. 네. 아, 근데 왜 여쭤봤냐면, 기본적으로 좋은 책을 읽다 보면 거의 모든 책들이 다, 그러니까 내용만 좋은 게 아니라, 콘텐츠만 좋은 게 아니라, 글 솜씨도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굉장히 이렇게 잘 와닿는 문구들이 많이 있어서, 네. 똑똑하신 분들은 글도 잘 쓰나? 약간 이런 궁금증이 저한테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여쭤봤던 거고요. 네, 네. 그 다음 질문 넘어가서, 네. 아이의 부모는 무의식 중에 아이가 자신들과 안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예. 근데 사실 안 닮을 수는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는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반짝이는 아이의 마음을 놓쳐버린다. 이렇게 이제 책에 음. 쓰셨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아이와 잘 살아가려고 하는 중에 네. 아이도 자기 자신만의 이런 음, 존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이렇게 네. 세상에 발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욕구가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의미 있고 진중하게 표현되기보다는 음, 간혹 별거 아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반짝하고 어떤 굉장히 안에 있는 존재적 힘이 어떤 한 단어, 한 문장, 뭐 네. 한 엄마를 부르는, 아빠를 부르는 외침, 어떤 이런 속에서 드러내는데 네. 우리가 그 찰나를 잘 이렇게 딱 잡고 그 음, 아이의 그 발현 시점과 우리가 딱 마주했을 땐 그 네. 아이가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네. 그 지점을 좀 놓쳐버린다면 음,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기억이 되고 또 부모에게는 되게 그런 순간이 특별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너에겐 그랬구나 하는 이 아쉬운 지점이 좀 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대표님 얼굴에 햇빛이 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렇네요. 커튼을 제가 좀 쳐볼까요? 예, 좀 화면이 좀 약간 이상하게 나와서 모자를 쓰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이동해 볼게요. 네네네. 아, 네, 좋습니다. 이제는 네, 괜찮으세요? 네, 계속 이제 질문 제가 할 텐데, 네. 아이에게 맞는 해결 방법은 이미 아이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책의 내용에 적혀 있는데, 바꿔 말하면은, 그런데 부모는 못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음. 예,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둘째 아이는 저희 책에서 이야기하는 네, 지속성이라는 기질이고요. 네, 저희 딸 아이는 억제성이라는 기질인데 네, 지속성 기질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지속하려고 하죠. 네, 그 부분을 결국은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경향성이고 그 네, 경향성 안에 이 아이가 다른 약점이든 다시 사회와 과정 안에서 배워야 될 기초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점이 얘가 이렇게 한 곳에만 꽂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몰입의 지점이 좀 확장되어야 되는데 라고 그걸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그 지속성이라는 경향성을 바꾸려고 한다면 아이는 음, 그 지속성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거고 네, 우리가 결국 원하는 지점은 안 온다라는 거죠. 또 네, 억제성이라는 부분을 가진 저희 딸아이가 자신을 조금 더 조절하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조절하는 게 자신이 음, 타고난 경향성으로 갖고 있는 지점인데 제가 부모가 그걸 자꾸 측은히 여기거나 음, 불쌍하고 자기의 조금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그 안쓰러움으로만 본다면 네, 그 안에 이 경향성을 가지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가 안 보이고
그걸 바꾸려고 하다가 타고 태어난 빛깔을 제가 이제 살리지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혹시 대표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제 경험이죠. 아, 네, 경험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 또한 네. 제가 이 기질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됐을 때, 아, 이 네. 모든 것들을 이제 제가 썼나요? 하셨을 때, 이 모든 글들을 이제 제가 쭉 쓰면서 가장 이 출발이 어디였을까가 바로 제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음, 제 자신이 왜 이런 기질로 네. 태어났을까? 왜 이런 네. 삶을 살았을까? 아, 아이들이 아니라 대표님 본인의 기질에 대한 궁금증. 네, 아, 출발은 네. 사춘기부터 이제 제 기질이 참 궁금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다가 또 남편을 만나고 음, 또 저 사람의 기질은 왜 저럴까? 어, 나랑은 왜 이게 다를까? 아, 자녀를 만나니 얘는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네. 얘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계속 음, 연속성상에 있었고, 네. 전문가가 되어서는 이 아이들을 이제 내가 잘 같이 동행해야 되는 전문가라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는데, 네.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음, 지점이 기질에 대한 출발이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네, 공부를 하시면서 기질 전문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네, 사춘기 때 기질에 대해서 관심이 남다르게 있으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어, 네. 그 스토리도 약간 궁금하긴 하지만, 네.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면, 네, 네, 기질을 이제 9가지 요소로 분류하셨고, 이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수능성, 억제성, 지속성, 민감성, 이렇게 4가지 기질 유형으로 나누셨고요. 또 이 핵심 네, 기질 요소를 활동성과 사회성에 따라 세분화해서 16가지 기질 유형으로 분류해 내셨는데요. 네, 맞나요? 맞아요. 아, 네. 이 새로운 기질 검사를 만드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어떤 계기로 이 작업을 하셨는지. 사실 기존에 뭐 기질 검사, 심리 검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지난한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기질 검사지를 이렇게 만들어야지라는 네, 어떤 목적과 생각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었어요. 네, 음, 이제 출발이 제 개인적인 기질과 뭐 저희 자녀, 음, 또 이제 남편, 또 가족과 이웃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이제 생각하던 지점이 네, 이제 아동심리치료사라는 전문가로 왔을 때, 음, 저는 이제 제가 아동심리치료사로 일도 하지만 조금 더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그 현장에서 마주하고 그 네, 안에서 함께 이거를 중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야 되는 일을 하는 이제 중재 전문가로 일을 했던 이력에서 네, 이 아이의 기질에 조금은 더 굉장히 명료한 그 지점에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됐던 시기가 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아이들의 기질과 이제 현재의 발달 수준, 음,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다양한 검사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풀배터리 검사도 하게 되고, 뭐 정서행동 검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안에서 결국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경향성이라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이 문제까지로 연결이 음, 됐는지, 그 네, 연결고리를 찾아야 제가 해결점을 찾아서 그 아이를 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 그 지점에서 다양한 검사를 하고, 다양한 부분들의 어떤 사례 개념과 역동을 분석하다 보니, 이 9가지의 어떤 기질 요소들이 토마스 체스의 연구에서 이제 차용된 소척도를 제가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됐고, 네, 그 토마스와 체스에서 다루셨던 그 음, 소척도를 제가 제 연구에서 조금 더 다른 사전적 정의로 바꿔서 이 음, 원형이라는 그래프 안에 이런 네. 모양으로 서로 연결했을 때 어떤 독특한 역동이 생기는구나가 네. 자연스럽게 경험적 데이터로 나오게 됐던 거예요. 음,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 맞아요. 이 기질의 9가지 요소를
이제 처음 만드신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연구에서 이제 차용하셔서 좀 더 이제 발전을 시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발전시킨 부분도 있고 사전적 네. 정의를 아예 바꾼 아, 새롭게. 네. 소척도들이 있어요. 네. 네. 혹시 그거는 어떤 9가지 중에서 어떤 건가요? 사실 활동성의 네. 개념이나 또는 네. 뭐 주의력, 지속성 이러한 개념들 그리고 네. 자극 민감성이라는 음, 개념도 이제 네. 제가 사전적 정의를 바꿔서 음, 다양한 민감성의 차원들을 좀 아, 나눠 놓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88페이지에 보면 네. 민감성 기질 유형의 아이가 적극적인 욕구 활동을 나타내다가 사춘기 시기가 되면서 활동성이 낮은 민감성 기질로 바뀐다라는 설명이 음,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수능성부터 민감성 기질 아이들 중에 대체로도 나올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기질의 발달 과정에서 보면 자신이 타고 태어난 기질 경향성을 계속 발출하는 시기를 갖다가 네, 점점 사회화라는 과정을 경험하죠. 네, 그러다가 사춘기라는 지점에 왔을 땐 아이들이 다시 자신의 본연의 기질 경향성을 굉장히 강하게 발출하고자 하는 제2의 시기를 가져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성격을 입어야 되는 그 사회화의 과업에 마주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체적인 어떤 활동성, 어떤 네, 욕구, 이런 음, 지점에서 자기 정체성을 잘 찾아가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음, 특히 이제 이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유실되거나 유예되거나 네,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이제 이 욕구 자체가 조금 무기력하게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네, 특히 민감성 기질 아이들은 굉장히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깊이 들어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이미 소진되는 에너지 때문에 좀 활동성이 음, 낮아지는 경향이 네.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4가지 기질 중에서 특히 이제 민감성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건 뭐냐면, 제가 네. 굉장히 엄청난 민감성 기질이거든요. 네, 아, 그러시구나. 제가 네. 민감성 기질 좋아합니다. 저희 연구소 식구들이 다 민감성 아, 기질이거든요. 그런가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신체적 네. 민감성 부분에서 그 네. 오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뭐 시각부터 청각, 촉각, 미각, 그 5가지가 저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 읽으면서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희 어머니가 참 저 키우시면서 힘드셨겠다. 네. 그리고 예, 저도 참 힘들게 살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죠. 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아내한테도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약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 질문을 드릴 텐데, 네. 16가지 기질 유형 중에서 이제 활동성이 높은 억제성 기질, 이제 네. 가로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아이들에 대한 건데, 이 설명을 네. 적어 놓으신 부분에서 활동성이 높은 억제성 기질의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를 음. 수용하면서도 부정적인 정서가 짜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같은 정서의 발현이라고 해도 그 원인은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 부모가 이거를 세밀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쟤는 왜 이렇게 짜증이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사실은 이제 활동성이 높은 억제성 기질 아이들에게는 네, 아이들 스스로에게 굉장히 이렇게 양가적인 어떤 네, 방향성을 같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음, 아이들 스스로가 참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활동성이 높다라는 건 계속 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성인데 네, 이와는 조금 사뭇 다른 자기 자신의 욕망을 계속 절제하고 조절하고 음, 자신의 감정을 발출하기보다는 계속 조절하고 억제하는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 네, 음, 내적인 욕망의 상태는 계속 욕구와 어떤 욕망을 발출하려고 하고,
네. 또 내 안의 경향성은 그걸 계속 조절하려고 하는 계속 내적인 싸움인 음.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부딪힘과 갈등들의 어떤 질서를 잘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이 음. 아이들은 이제 모든 지점들이 원하는 것만큼 못했어. 내가 음. 원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것만큼 기회가 없었어. 어떤 이러한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라는 느낌? 어떤 네. 결핍을 당했다라는 느낌에 좀 사로잡힐 수 있어서 다른 음. 기질에 비해서 좀 잦은 짜증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네. 이렇게 써놓았던 맥락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 부모의 양육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셨고요. 이 네. 양육 유형과 아이의 기질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책에서. 예, 네. 보통 이제 가정에서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는 부모가 있고 엄마 아빠 중에서 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역할을 이렇게 두 사람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그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둘 다 관리형이거나 아니면 둘 다 관계 지향형일 경우에 균형을 이루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이럴 네.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한 부모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좀 음. 알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꼭 한 부모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정답이 있는 건 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기질의 아이와 부모가 둘 다 관계지향형 부모일 때 아무 네.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 예. 예를 들면 똑같은 관계지향형 부모 안에 이제 음. 있는 자녀가 사실 뭐 규칙성들이 굉장히 높다면 네. 충분히 부모가 관계지향적 욕구들만 조금은 더 우선적으로 음. 양육해줘도 아이 스스로가 약간 루틴을 만들어갈 수 있고 유지할 수 네. 있는 능력이라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도 음. 있어요. 그런데 네. 만약 아이에게 조금 더 관리와 어떤 질서가 필요한다라면 네. 한 명보다는 둘이 같이 음. 만들어가는 걸 저는 보통 권해요. 근데 네. 이게 나에게 잘 맞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한다라는 지점은 그중에 누가 조금은 더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음. 달란트를 가지신 부모님이 있으실 거예요. 그 네. 부모님께서 좀 더 질서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한 권위에 대해서 사용하시고 그게 음. 아빠라면 네. 엄마가 그 아빠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미 분위기 안에서 이 음. 질서를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명이 관리 체제를 받고 한 음. 명이 돌봄 체제를 받는 건 저는 음. 조금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음. 한 사람이 악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이어서 네. 대표님의 가정에서의 양육 유형 네. 그리고 아이들의 기질은 어떤지가 좀 몹시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까 네. 이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네. 큰아이는 억제성 기질이라고 음. 딸아이가 음. 얘기했고 남자 그 둘째 아이는 지속성 지속성이요. 네. 기질이에요. 아, 그 아이가 둘이신가요? 아, 네. 예. 예. 네. 저희 남편은 매우 사고 합리형 부모고요. 저는 아, 굉장히 관계 지향형 부모예요. 음. 그리고 저희 둘 다 관리형 부모는 좀 가지고 있죠. 근데 아, 저희 두 부부에게 약점은 경험 추구형 부모예요. 음. 네.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지점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중에서 인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딱 한 가지에 귀속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 경험 네. 추구적 부모의 그런 경향이 쪼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럼 혹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시는지. 예. 저희 부부가 서로 노력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네. 저희 둘의 기질상 이건 또 약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잘 이웃 관계 안에서 함께 음.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저는 네. 같이 또 만들어 가요. 사실은 음. 뭐 교회 안에서 또 이 아이들의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 네. 아이들의 친구 이런 관계에서 저희 음. 부부가 또 갖지 못하는 약점들을 같이 음. 보완해 가는 거죠.
아, 예. 어릴 적에는 뭐 저희 동생,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많이 데리고 저희 음,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네네. 뭐 교회 식구들과 놀기도 하고 뭐 이런 음,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게 충족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네, 화면을 잠깐 공유를 할게요.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제가 이거를 PPT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일단 스캔을 그냥 했는데, 네, 여기 보면 그 뒷부분에 기질을 발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네, 이 아이의 경우에는 억제성이라는 기질 유형이 자신을 도와주는 동력이 되고, 또 음, 기질 그래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 자극 민감성, 예, 민감성이 강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음. 네, 저는 이제 천천히 생각해보고 또 뒤에 설명을 다시 읽어봐서 이해가 됐는데, 네. 사실 처음부터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예, 어려운 예, 부분이었어요. 예, 예. 사실 제가 처음 책을 쓸 때, 제가 계속 이 기지를 이제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만들게 된 음, 검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또 많이 썼던 내용이긴 했는데, 아, 이거 네. 어렵다. 그래서 이 챕터가 맨 뒤로 갔죠. 아, 그렇군요.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기질 안에 답이 있다라는 지점에서 이런 네, 지점이에요. 이 기질 그래프를 보면 지금 가장 높은 점수가 이 가장 높다라는 건 그 지점의 어떤 기질 요소를 내가 네, 가장 강하게 발출하고 발현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지점이 이 아이는 자극 민감성과 규칙성이죠. 그럼 이 네, 두 가지 지점이 이 아이의 강점인 거예요. 그래서 음, 이 강점을 사용하면서 이 주변에 이 자극 민감성과 규칙성이 갖고 있는 이 점수의 수치에 비해서 조금 빈약하게 발달하는 자원들을 채워나간다라는 보완해 나간다라는 지점으로 기질을 발달시키고 또 네, 성장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자극에 민감한지를 충분히 그냥 수용하고 그 부분들을 편안하게 느껴가면서 조금은 더 나의 불편함을 반응 강도로 표현해보고 네, 그러면서 사실 내가 불편했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라고 내가 원하는 지속성을 조금 더 주장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잘 이미 자원으로 갖고 있는 규칙성은 계속 쓰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이 동그라미라는 이 기질의 원형을 쭉 동그랗게 아우르면서 네, 내가 지속성을, 우리 아이 지속성을 양육시켜야 돼. 반응 강도를 높여줘야 돼. 이렇게 네, 지역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음, 원 안에서 이 아이의 강점 자원을 기준으로 음, 옆에 영역에 천천히 살을 찌우는 과정을 부모가 같이 동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네, 어, 이 자금 민감성이 가장 높은 아이는 이런 그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보완을 해 나가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회색선과 면으로 표시된 영역, 그러니까 이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네, 그렇죠? 예, 네, 이야기가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나아갈 방향이라고 제시하셨는데 이 방향, 이 부분이 맞는 거죠? 맞아요. 아, 그럼 이 방향이 이 시계 방향이 되어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기질 검사를 만들 때 이 네, 기질의 9가지 요소가 그 네, 위치에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 위치에 있었을 때 네, 양쪽에 있는 서로서로의 요소가 영향을 주는 순기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네, 있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높은 음, 자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음, 보완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이 책에 있는 이 기질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 말고 성인들도 적용해서 이해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스타 기질 검사는 네. 영아용부터 성인용까지 모두 나와 있어요. 제가 아, 최근 아동들을 위한 각별한 마음이 있어서 아, 예.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썼던 거고요. 네. 이 기질은 성인까지 모두 같이 연결돼요. 그렇군요. 이 네. 중간에 나와 있는 그 스타 기질 검사지에 보니까 이제 무단 전제 하지 말라고 이제 적어 놓으셨던데, 그러면 네. 이거를 혹시 그 MMPI처럼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지금 스타 기질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 스타기즈 입문, 기초, 중급, 심화, 전문가 과정 이렇게 네. 있고 그 음, 다음에 이제 자격증이 발급되는데요. 네. 전문가 과정까지 하시면 또 영아부터 성인기까지의 어떤 음, 검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요. 네. 또 심화 과정까지 수료하셨을 때 저희가 음, 온라인으로 이 검사지를 지금 만들어서 또 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세요. 아, 그러면 그 위드 치료교육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이 검사지를 이제 사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네. 부여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책에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건 많은 아이들을 또 양육하시는 부모님 또 네,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음, 이걸 뭐 무단 뭐 복사하고 전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을 보시면서 우리 반 아이들의 기질 검사를 해보시고 음, 내 네, 자녀의 기질 검사를 해보시면서 내 아이가 이런 유형이구나. 내가 지도하는 우리 학생이 이런 음, 유형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검사지를 수록했어요. 아, 예. 순수하게 네.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이 책에도 나와 있고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15년 동안 현장에서 천여 명이 넘는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만나셨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되돌아보시면 가장 기억에 남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기억나시겠지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이렇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던 그런 아이가 기억나실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 책에도 앞부분에 이제 서론에 이제 네, 썼던 아이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기억난다 하면 또 각별히 사랑해서 그랬을 수도 음, 있고, 그 네, 아이를 전문가로서 치료하기 위해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음, 가졌던 음, 막중한 책임감, 네, 또 그 아이가 보여줬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각별함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 그러게요. 한 명의 아이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렵지만, 음, 아무래도 이제, 어, 제가 가장 이제 여러 명의 아이들을 치료사로 만났을 때, 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어떤 걸 해야 될까, 라는 막막함. 네, 하지만 이 아이가 나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가능성, 그리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어떤 굉장히 민감한 아이였지만 네,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네, 그 아이가 이제 자폐성 범주장애를 진단받았던 아이였었고, 너무 이제 모든 감각에 있어서 되게 과감각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네, 이제 말도 하기 어려워했었고, 이러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치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3살에 만난 아이인데, 뭐 초등학생 때도 지금 계속 한 번씩 만나고도 있고, 그래서 네, 더 각별하게 예뻐하는 아이고요. 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봤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다 커서 연구소에 놀러 오면 참 예쁘고 각별해요. 음. 네.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시나 봐요. 네. 가끔 한 번씩 와요. 방학 때 뭐 힘들어요 하고도 오고 심심해요 하고도 오고 또 성장 과정에서 그 연령에 따라서 또 마주하는 갈등들이 생기면 오는 네, 아이들이 있어요. 예. 아, 저, 그,
이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 연재 기사, 오마이뉴스 연재 기사 타이틀이 이제 네, 책 마주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통해서 저자의 인생을 마주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를 오마주한다 이런 이제 뜻이 같이 있는데요. 네, 이제 네, 예, 대표님의 좀 이렇게 삶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네. 대표님은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좀 보통 성장통이라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어,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유년 시절, 뭐 아주 어릴 때부터 또 네, 결혼하기 전까지를 성장 과정으로 본다면, 부모 네, 안에서의 성장 과정으로 본다면, 어느 한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어린 시기, 저는 4살 정도부터 기억이 이렇게 뜨문뜨문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아, 보니 더 제 기질에 대해서 사춘기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된 지점도 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의 뭐 외상도 있었고 또 음, 특별히 또 제 기질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음, 정서성을 갖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더 네,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과 상황들이 그렇게 음, 쉽게 풀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정도까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예, 명확하진 네. 않지만 아무튼 약간, 예, 네. 사실, 그러면 이게 가족과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제 네,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고3이 됐을 때, 네, 제가 눈에 종양이 생겼었어요. 눈에요. 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고등학교 네, 2학년 때, 눈에 종양이 생겨서 뭐 계속 수술을 할수록 종양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고, 네, 이게 악성 종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게 처음 치료해보는 케이스라서, 이거 음, 미국에 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에서 네,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임상 사례가 되기도 하고, 어, 그 과정에서 이제 고3까지의 인생이 제가 뭐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때였지만,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제 어렸으니까요. 그 네,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많이 겁이 음, 나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에서 유독 생각이 많았던 제가 음, 어떤 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 더 신앙적으로 개인적인 고민과 뜨거움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계셔서 눈에 종양이 났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예, 네, 예, 어려운 기억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이 진로를 정하실 때는 네, 사실 요즘은 굉장히 직업이 다양해졌지만 여러 가지 정말 창의적인 직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자기 어떤 적성대로 취업 진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대학교 뭐 수능이나 이런 성적을 가지고 이제 진로를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대표님은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진로를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했던 건, 네, 고등학교 때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억제성 기질인데 억제성 네, 기질 아이들의 핵심 요건은 인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스스로 어떤 걸 완벽하게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네, 참 잘 그린다라는 음, 칭찬과 조금 진지한 어떤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그게 진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불안불안해지면서 내가 과연 음, 무엇을 하여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미술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고, 네, 그 뒤에 뭐 미술 치료를 하고 또 놀이 치료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네, 어, 제 진로의 핵심은
첫 시작은 나의 상처와 나의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고 싶어 하는 어떤 심리적 고민들이 네.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상담과 치료로 제 음. 진로가 음. 이렇게 솎아져서 기질이라는 측면으로 잘 네. 걸러졌던 것 같고, 그 과정 안에서는 때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늘 주어지더라고요. 네. 그때 제 선택은 항상 사람이 먼저였어요. 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예전을 생각하면 제가 기질에 대한 책을 쓰고 기질에 대한 검사를 만들고 이럴 거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음. 때문에 네. 시간이 흘러 여기 와 있네요. 네. 아 그러네요. 어 지금 대표님이 이 뭐 아동 치료 교육 이 면에서 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이제 들었는데, 네, 네.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인제 연구소에서도 아이들을 만나고 또 그러시면서 또 인제 주부로서의 역할도 하시면서 엄마의 역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네. 이 일과 그 육아를 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점, 혹은 이제 그 아동 치료 어떤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음,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웠다, 이런 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개인적으로 주부이기도 하고 애기 네,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음,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어려웠죠. 우선은 뭐 살림과 아이를 키워야 되는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네, 어려웠지만 또 아이들이 막 새벽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는 그 시절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때 두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상처들의 투사, 네, 또 제가 되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어떤 사랑에 대한 음, 보상으로 더 열심히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마음들은 음, 내려놓기로. 저 아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저 예, 아이는 최은정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예, 지점에서 하나 기준을 잡았고요. 음, 나는 지금 이것들을 공부해서 더 좋은 내가 되고,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건데, 그렇다면 이 시간을, 나도 고생되고, 너도 고생되지만 서로에게 유익이 있게 가자. 라고 그냥 쿨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스스로 챙겨 먹고, 스스로 설거지하고, 많은 음, 자조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잘 가르쳐 놨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어, 이제 와서는, 그때는 참 속상한 지점들도 있었는데, 지금 음, 와서는 서로가 굉장히 편안하고,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 살아가줘서 고마운 것 같고요. 그 네, 과정에서 저희 아이들도 한 번씩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음, 힘듦을 표시하기도 하고, 네, 또 우울함들을 표현하기도 할 때 그 음, 마음을 꼭 이제 모르지 않고 들어왔을 때만큼은 세심하게 봐줘야 음, 되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가정 살림은 항상 새벽에 하거나 밤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냥 제 기질상 제가 가장 쉽게 줄일 수 있었던 게 전 잠이었어서 아, 잠을 줄이는 걸로 잠을 선택을. 억제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제 주위에도 네, 보면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분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아이를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당장 자라나는 아이랑 마주하지 못하고, 이제 그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이제 같이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서 고민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여쭤봤던 고민되죠. 거고, 예. 네, 예, 아까 했던 질문의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일들을 하실 때, 뭐 예를 들면은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또 이제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특수성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어떤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개인적으로 제가 기질이라는 특징들은 바뀌지 네.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네네. 기질의 모양과 결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기질의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기에는 참 버겁겠구나라는 지점. 음.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친구 네. 관계일 수도 있고, 뭐 학교일 수도 있고, 교육기관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지점을 제가 이제 헤아리게 될 때 그게 제 마음에 참 아팠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지점 역시 제가 동행해 주지만 또 그 아이가 견뎌야 되는 몫이라면 또 네. 그러니까 그래 나는 함께하는 역할로 끝까지 음. 가자라고 이제 가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다가 그 동행이 갑작스럽게 이제 멈추게 됐을 때 제가 그 네. 아이에 대한 마음이 개인적으로 참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음. 뭔가 끝까지 이렇게 잘 책임져 주지 못한 그 마음 안에서 그게 가장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두 개, 하나 남았네요, 하나. 네. 진로와 소명 연구소와 같이 콜라보로 온라인에서 이제 양육의 지혜 실전편이라는 걸 진행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저도 알고 주변에다가 이제 좀 양육, 육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소개를 하면 저도 잘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방식으로 학부모들을 만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음. 좋겠어요. 진로와 소명연구소 정은진 소장님과 이 양육의 지혜의 시작은, 네, 우리가 책은 정말 육아책 많이 읽었다. 네, 그런데 양육은 정말 실전인데, 네, 이 실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핵심을 짚고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좀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겠다. 그 부분을 도와주고 싶다. 라는 네, 마음에서 시작된 거고요. 네, 그래서 4명 정도의 이제 그룹 안에서 또 네, 부모가 들어오시기도 하고 양육자 중 한 명이 들어오셔서 네, 가장 내 아이와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어려움을 음,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고 들어오세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와 함께 3주에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음, 같이 해결하는 거죠. 상담으로 말하면 주호소 문제를 정한 다음에 그 네. 솔루션을 해결해 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장점은 우선은 이제 첫날 기질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드리고 같이 이해해가면서 이 네, 아이와 내가 어떤 결인지 서로 인정하고 네, 이 아이의 결에 맞게 지금 우리가 이제 주호소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냥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서로 음, 나 스스로 나를 돌보기 위해서 해결할 지점과 아이를 위해서 해결할 지점에 대해서 이제 가보는 거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음, 저도 애 엄마고, 저도 최은정 전문가이지만 집에서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할래? 라고 말하는 또 똑같은 엄마이고, 누구나 다 비슷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간다. 라는 이 그렇죠. 지지 안에서 이제 같이 네. 하는 거죠. 아, 얼마나 그 양육자들이 좋아하시던가요? 사실은 네. 이게요, 나만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 그렇구나. 음, 이게 내가 모자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아이가 기질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지점에서 우선 좀 자유함이 생기시고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날부터는 음, 같이 지지하고, 칭찬도 해드리고, 같이 울기도 하고 하면서, 음, 조금 연대감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조금 위로를 받고, 힘을 음, 얻고, 음, 이게 해볼만 하구나. 네. 양육 솔루션을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서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구나라는 음, 지점에서 좀 무거움을 덜어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이 네. 질문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이 이제 일하고 계신 그 연구소 이름이 위드유 네. 치료교육연구소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의사 집단 외에는 치료라는 말을 잘 안 쓰기도 하고 약간 금기시하는 그런 네, 것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굳이 이제 연구소 이름에 치료교육연구소라고 이렇게 명시하신 어떤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실지. 우선 잘 네. 몰라서 그랬고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거 안에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소신이 제가 있었냐면 네, 어, 저라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 네, 어쩌면 제가 가장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서 저는 누군가에게 그냥 함께 해주는 존재가 음, 제가 가장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음, 게 제 소명이었고요. 그리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돕는 거, 뭐 사람을 치료하고 음, 교육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서 시작되는 같은 기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땐 심리 치료와 상담, 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학습자로서의 어떤 사회화 과정에서 어떤 인간적인 존재, 그래서 네. 심리 치료와 교육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음, 소견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겁 없이 쓴 거예요. 아, 저도 너무 동의하는 부분인데, 워낙 우리나라 네, 문화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기 때문에, 예, 제가 네, 일부러 한번 여쭤봤어요. 예, 그게 사실 네, 맞는 건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제 네. 소견대로 살아요.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 네, 책 자체가 이제 육아 고민, 기질 육아가 답, 육아 고민, 기질 네, 육아가 답이다. 예, 이 책이 인쇄 전액을 이제 보육원 아동 지원 및 교사교육 지원비를 사용하신다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독자분들께서 이 책을 통해서 양육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한번 접해 보시고 또 이렇게 보육원에도 이제 기부한다고 음, 하시니까 좋은 일에도 동참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긴 아, 시간 동안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이렇게 직접 실물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